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나갔죠? 취득세 끝났나요? 등록면허세 들어갈 차례인가요? 네. 등록면허세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문제 풀어보셨죠?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응?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자꾸 이제 여러분 자꾸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예, 문제 풀어보셔야 내가 이론을 알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검증하면서 자꾸 정리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31쪽 등록면허세 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 등록면허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등록면허세.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재작년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올해도 최소 뭐 한 문제에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뭐와? 등록과 그다음 뭐죠? 면허. 요 두 가지가 합쳐졌다. 그래서 요 등록에 대한 것이 시험범위고 면허는 시험범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등록면허세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우리 책을 보시면 오늘 나간 프린트 보시면 31쪽 등록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등록. 자, 용어에서 한번 보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자, 밑줄 여러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단순히 등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등기. 밑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 그럼 우리는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죠? 등기 대상이죠. 다만 밑줄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밑줄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되세요? 제외하라.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외하라. 즉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러나 다음에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하래 다시 포함하래. 여기서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가 가지고 포함이냐 제외냐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중에서 여러분 디귿과 리을 묶으시고요. 디귿과 리을 묶으시고요. 요게 부동산과 관련된 것에서 작년에 신설된 거죠. 작년 신설되자마자 그대로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죠. 여기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룬 등기 등록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뭘 말하는가? 소유권 취득 등기를 말하는 거죠. 저기서 소유권 취득 등기. 소유권 취득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에 포함하래요? 제외하래요? 제외하래요. 근데 다음에 즉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에 따른 다시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포함하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여러분? 제외하냐 포함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취득세가 과세가 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대? 제외를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에 따라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라고요. 예, 됐죠. 그럼 이때 여러분 소유권 취득 등기 자 그걸 말하는데 한번 보죠.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등기 한번 볼게요. 부동산 등기. 그럼 부동산 등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여러분. 뭐와 구분할 수 있냐면 소유권 취득 등기하고요. 소유권 취득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이외의 모든 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여기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등기부상 어디 등기상이죠? 갑구 등기상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걸 제외한 모든 등기는 주로 어디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을구라든지 뭐 표제부, 변경 등기 등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보자고요? 두 가지. 소유권 취득 등기. 그래서 이거는 어디의 등기상이고 갑구 등기상 아시다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외의 모든 등기 주로 어디? 을구. 그러니까 주로 뭐가 되죠? 이런
물권이나 임차권 등에 관련된 게겠죠. 그 다음에 표제부 기재사기다 뭐 변경 등기 등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하면, 두 가지로 구분하면, 자, 소유권 취득 등기는 이제 2011년부터 뭘로 가세한다, 여러분? 뭘로 가세하죠, 우리? 취득세로 가세하죠. 그리고 요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는 뭘로 가세하는 거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세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관계를 정립해 두셔야 돼요. 어떨 때 취득세로 가는 거고 어떨 때 등록면허세로 가냐. 자, 취득세는 뭐일 때고? 취득등기, 소유권 취득할 때 소유권 취득등기는 어디로 가자? 취득세로 가자. 그리고 요 소유권 취득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종 물권이라든지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라든지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록면허세. 그러면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뭘 하고자 하면은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는 반드시 취득세나 또는 뭐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요 영수증이 여러분 영수증이 등기 신청 서류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첨부가 돼야 되죠.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가 되어야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뭐를 받아줘? 등기 접수를 받아준다고.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무슨 등기하고자 한다?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그 부동산 등기 신청 내용이 소유권 취득 등기에 관련된 내용이면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기는 뭐가?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만 뭐를 받아주는 거 여러분? 등기 신청을 받아준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는 등기를 한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내는가?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내야 되는가? 하기 전에. 그래서 바로 항상 우리가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기를 하기 전에 최소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먼저 내고 냈다라는 뭐를 들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만 등기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 갑구 등기상인 소유권 취득 등기는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다. 취득세.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인데 이게 소유권 취득 등기를 취득세로 과세하는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어디로 오라는 얘기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오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소유권 취득 등기는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인가 여러분? 취득세로 가야 되는가? 그런데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예외일 때는 그때는 어디로라도 오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라도 와라 그 얘기야.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바로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디귿 보죠. 디귿은 뭐죠 여러분?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했답니다. 밑줄 취득세 제척기간 만료.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제척기간에 만료는 납세무 뭐죠? 소멸사유죠. 제척기간의 만료나 소멸시효 완성은 납세무 소멸사유죠. 그러니까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그럼 더 이상 취득세 과세를 해야 못해? 못하죠. 제척기간은 만료가 됐으니까. 그러면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서 취득세 납세무가 어떻게 됐으니까? 소멸됐으니까. 그때는 취득세는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그럼 뭐라도 내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그 얘기야.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영수증이 나오고 영수증이 나와야만 등기소 가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디귿이 뭐죠 여러분? 제척기간의 만료 밑줄 쳤죠? 그래 리을 뭐죠 여러분? 여기는 면세점, 취득세 면세점 대상이죠. 여러분 밑줄 취득세 면세점이 뭐죠? 취득가액이 얼마야? 50만 원 이하 때는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왜 과세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소액재산이란 얘기야. 남들은 매덕짜리 부동산사 막 남양주시에 매덕짜리 토지 사는데 나는 얼마짜리 산가? 50만짜리. 그럼 우리 세법은 뭐냐? 불쌍한 놈으로 보는 거야. 에이 불쌍한 놈. 남들은 매덕짜리 산데 너는 그래 얼마짜리 샀니? 50만짜리. 불쌍해서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럼 여러분이 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전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저 산 위에 아파트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이렇게 한번 쭉 운동 겸 해가고 밥 먹고 쭉 올라갔다 내려왔어. 자, 근데 거기 왜 이렇게 고가도로인가 뭐가 있대? 자, 그 밑에 내가 토지 샀어. 얼마치 샀어? 50만원치. 돈이 없어갖고. 민계공만 강의했어도 몇 억짜리 샀을 텐데, 세법을 강의하는 말에 얼마치 샀어? 50만원짜리 샀어. 그러면 토지 50만원짜리 샀으니까 취득세 무슨 대상이야? 면세점 대상이죠. 그럼 나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자, 취득세 안 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뭐가 없어? 취득세 영수증이 없잖아. 그럼 50만 원짜리 토지라도 내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아무리 50만 원짜리 토지인데 명색이 혹시 알아 그게 대박 날지? 그래서 내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등기소 가는 거죠. 등기소 이전 등기 신청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뭐 달라고 그래? 취득세 영수증 달라고 거 아니야. 저 면세점 대상인데요. 그러면 이전 등기를 받아줘 못 받아줘? 못 받아줘. 그러면 50만 원짜리인데 취득세 못 내니까 영수증 없고 그러면 내가 이전 등기를 해 못해?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뭐라도 내란 얘기야? 등록면허세라도 내란 얘기야.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내면 등록면허세 영수증이 나올 테니까 이걸 첨부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이전 등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로 과세되는 소유권 취득기를 취득세로 과세를 하지 못하고 모르면은 등록면허세로 오는 예외일 때는 이때 적용하는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죠, 여러분? 2% 뺀 걸로 과세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그럼 여러분 우리 잠깐 프린터 어디 보시냐면은 34조 한번 볼까요? 아직 써본 노트가 안 나왔나 봐요. 요약집 34조 보셔도 되고요. 예, 뭐 기본서 보셔도 되고요. 기본서 갖고 계신 분 있네요. 자, 기본서는 127조 보시면 되겠죠? 예. 제일 좋은 교재는 기본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자, 뭐 프린트나 요약집이나 뭐 34쪽 보시면 여러분 우리 또 책을 꺼내시네. 예. 아무거나 통일합시다. 그래서 34조 요약집 보시면 우리 부동산 등기세 박스 나와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부동산 등기세 박스 별표 3개 등록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요 박스는 여러분 통째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등기부상에 뭐가 있죠, 여러분? 소유권과 그 밑에 물권과 임차권 설정 이전 두 개로 크게 구분되어 있죠. 돼 있나요? 예.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소유권은 지금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취득세로 가야 되는데 취득세로 과세를 못해서 예외적으로 올라왔다는 얘기 여러분 등록면허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소유권 관련 등기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거기 나와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로 과세할 수 없는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올라오란 얘기야. 등록면허세로 오란 얘기야. 됐죠? 그럼 거기 나오는 세율이 있죠. 등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여기 나오는 세율을 어떻게 외우냐?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죠. 어디서 배웠냐?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여러분? 2% 뺀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저거는 거기 써져 있네. 비교란이에요.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거다. 그래서 요 2% 뺀 거를 종종 뭐를 말한다 여러분? 등록세 세율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자, 보존 등기 나와 있죠.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 원시 취득일 때 취득세는 몇 프로였어요? 표준세율이 여러분? 2.8이었죠. 여기서 등록 면허세라고 과세했던 여기서 어떻게 하는 얘기야? 2% 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프로 되는 거죠, 여러분? 0.8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 1000분의 8이 나와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유상 가볼까요? 유상. 그러면 취득세에서 유상은 몇 프로였죠, 여러분? 4%였죠, 4%. 기억나시나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나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은 등록 면허세라면 2%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야.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왔죠, 여러분? 2%.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유상일 때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2%. 자, 상속 봅시다. 그럼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는 몇 프로인데, 여러분? 2.8인데 등록 면허세로 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2% 빼라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0.8이 나와 있는 거죠. 마지막 상속의 무상, 증여 등을 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증여할 때 취득세는 몇 프로였죠, 여러분? 3.5. 근데 올라오면 등록 면허세라면 2% 빼라! 그럼 몇 프로 여러분? 1.5%라는 얘기죠. 이거를 여러분이 따로 저는,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취득세 표준세를 알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 2% 뺀 세율로만 과세하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고. 아, 나 몰라. 그냥 외울래? 예, 그러면 그냥 외우시는 거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예. 다만, 취득세와는 달리 여러분 등록 면허세에서는 농지와 비영리 사업자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요게 취득세와 다른 점이 여러분.
취득세와는 달리 등록면허세는 뭐하고 여러분? 농지나 비영리 사업자를 별도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죠? 취득세? 2.8. 근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농지면 2.3. 근데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는 2.3을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무엇으로 하라는 얘기야? 2.8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매매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죠? 4%. 근데 그 매매를 취득한 것이 농지면 3%. 근데 등록면허세를 할 때는 그 3% 인식하지 마세요. 그 얘기야. 하나만 더. 상속의 무상. 증여등기 때 몇 프로죠, 여러분? 3.5. 근데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 받으면 몇 프로죠? 2.8이죠. 근데 등록면허세 할 때는 그 비영리 사업자 2.8% 구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잡으시고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등록면허세 맨 앞으로 올게요. 31조.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 절대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내가 무슨 등기를 하고자 한다? 부동산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소유권 취득 등기와 나머지 모든 등기를 구분해서 소유권 취득 등기는 어디로 가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세로 가자. 취득이죠. 그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올라간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근데 소유권 취득 등기를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뭐일 때는 예외인 경우, 이때 예외인 경우로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제척기간의 만료 또는 뭐 면세점, 이럴 때는 어디로 와라? 등록면허세라도 와라. 이때 등록면허세로 올 때는 취득세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율로? 2% 뺀 세율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정리되셨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뭐 2번 부동산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밑줄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는 부동산의 범위가 어떻다? 같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부동산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넘어가시고요. 자, 성격 한번 보죠. 성격. 자, 1번에 보시면 행위세, 유통세, 응능과세, 대물세. 여러분 옆에다 적으세요. 밑에다가 취득세와 동일하죠. 1번 행위세, 유통세, 응능과세, 대물세는 뭐가 똑같다고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2번 보세요. 여기다 별표 하나. 등록면허세는 엄격한 무슨 주의죠,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원칙이나 명의자 과세원칙이 취하고 있다. 이게 등록면허세의 특징입니다. 별표 하나. 형식주는 실질 과세원칙의 예외 규정이죠. 자, 우리 부동산세 보면 다 무슨 과세 원칙이야? 실질 과세 원칙이야. 그런데 요거 유일한 예외가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 무슨 주의야, 여러분? 형식주의야. 그 물어봐야죠. 등록면허세한테. 야, 등록면허세야. 남들은 다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는데 왜 너는 형식주의를 과세 원칙을 취하니? 그랬더니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때문에 그렇대요. 자, 우리나라 등기 담당 공무원은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등기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담당 공무원이 그 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 권한이 있고 없고, 없어. 그냥 뭐만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 그러니까 등기 신청에 대한 형식적 요건만 구비가 됐으면은 등기를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 그저가 진정한 권리자인 걸 확인해야 확인하지 않아? 확인 안 합니다. 확인 안 하고 그냥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등기 받아준다니까? 그러면 그러한 형식적 요건만 구비가 되면 등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행위를 과세하는 등록면허세 역시 무슨 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 형식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등기부에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뭐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뭐가 없다고요?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뭐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권리관계 일치가 된다는 보장을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우리 뭐라고 표현한가?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등기부 기재사항은 뭘 나타내는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은 뭘 얘기하는가? 추정력을 제공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괜히 세법자 갑자기 등기 얘기해갖고. 어쨌거나 우리나라 등기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등기부 제도 때문에 우리 등록면허세는 남들 다 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취하고 취하지 못하고 무슨 주의 취한다 여러분? 형식주의.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형식주의다 밑에다가
그래서 형식주의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와요,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이 절대 못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등록면에서는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형식주의 과세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와요?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와요. 그래서 등록면허서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이 나오면 게임은 끝난 거야. 무조건 틀린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신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야? 외관상이란 말이 나왔죠. 일단 우리 납세 문제 할 때 외관상 또는 뭐야 여러분? 공부상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외관상 또는 공부상이란 말이 나왔죠. 자, 요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였냐? 이런 거였죠. 자,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거죠.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그럼 이때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자, 취득세는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다 일로 가는가? 부동산 세법은 다 사실상으로 가는가? 무슨 과세 원칙이니까?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그런데 뭐는 등록 면허세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이때는 뭐에 따라서 판단한다?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다.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잡으셨나요, 여러분? 엄격한 형식 잡으셨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과세원칙, 여러분? 명의자 과세원칙, 납세무자 할 때 나오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세권자, 납세무자 볼까요,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자,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누구냐? 그 얘기죠. 자, 여러분 확인합시다. 납세지를 관할한, 자, 밑줄 여러분, 도 또는 뭐죠? 구. 밑줄 치세요. 도 또는 구. 그럼 우리 경기도, 남양주시,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어? 아, 호평동. 들어봤다. 호평동. 그러면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과세권자 누구죠? 경기도 도지사. 등록면에서도 경기도 도지사. 그런데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그럴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야? 취득세 과세권이 누가? 특별시장이라는 얘기죠. 왜?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과세권자니까. 그런데 등록면허세에 때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구 구청장이다 그 얘기죠. 다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납세지를 관할한 도 또는 구. 그리고 모든 지방세는 누가 쫓아오죠, 여러분?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가 나온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예. 자, 납세지는 뭐 등기 등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 근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과세할 때는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예외 이시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 소재지로 가야 되겠죠? 소재지. 국세 때는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죠, 여러분? 주소지로 가면 되겠죠, 뭐. 예, 이런 거 잡아 두셔야죠.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예,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출전에 맞으라고 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래서 기업, 부동산,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 꽤 나왔죠, 시험에? 예. 29에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는 주워 먹는 문제입니다. 근데 니은 보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갈 거냐? 이때는 어디로 간다? 밑줄. 등록 관청 소재지로 간다. 요 등록 관청의 대표가 어디죠, 여러분? 등기소 보세요. 그래서 등기소, 등록 관청의 대표가 뭐다고요? 등기소. 예. 그다음에 디귿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럼 어디로 가죠, 여러분? 역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납세무자 볼까요, 여러분? 납세무자 별표 하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가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등록면허세 누가 내는 거냐 그죠? 그러면 공부에 뭐 등기 등록을 받는 밑줄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 한마디로 등기 명의자가 납세하면 되겠죠. 여러분 어떤 등기를 할 때는 그 등기로 인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권리가 증대가 되는 권리자 명의로 하는가 의무자 명의로 하는가?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하는가? 권리자 명의야 의무자 명의야? 권리자 명의죠. 권리자. 그래서 항상 등기는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권리자는 자 동그라미 여러분 사실상이야 외관상이야? 외관상 동그라미 시뻘게 쳐야죠. 왜? 등록면에서 무슨 주의니까 여러분? 형식주의니까 사실상이란 말이 못 나오죠.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걸 살짝 뭐로 바꿀 수 있어? 출전이 사실상 권리를 살짝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전이 이걸 사실상 권리자를 말한다. 그럼 맞아서 틀려서 틀린 거죠.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외관상이란 말이 나온다. 잊지 마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등기 종류에 따른 등록면에서 납세자가 나오는데 그거 외울 필요가 없죠. 이 등기가 누구 명의로 하는 거냐만 확인하시면 되죠. 이건 뭐 여러분 등기법 통틀어서 잘 배우셨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한다 합시다.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게 한가? 채권자죠. 그죠? 채권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자가 당연히 이 등기상의 명의자가니까 납세문자가 되는 거죠. 그럼 옆에다 적어보세요. 말소 등기 때는 저당권 말소 등기 때는 저당권 말소 등기 때는 등록면에서 납세문자 누가 되는가? 채권자가 되는가? 채무자가 되는가?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 왜냐하면 담보 대출금을 완납하게 되면 대출금 완납에 따라서 그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그 말소 등기를 할 때 등록면에서 누가 내야 되냐 그 얘기야. 누가 내야 되는가? 이때는 채무자가 내야 되는 거죠. 설정할 때 누가 냈으니까 채권자가 했죠. 자, 제가 주택원에서 한 13년 정도 근무했었는데요. 주로 저는 여신 파트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도 한 3, 4년 몇 년 근무했었고 지점에서도 대부분 이제 대출, 주택자금 대출 주로 하고 또 이제 본점에 있을 때도 이제 보증기금 심사 담당했었는데요. 자,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거죠. 자, 주택담보대출 받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하니까 당연히 주택을 뭐로 잡죠? 담보로 잡죠. 그럼 은행에서 뭘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했죠. 그래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했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우리 등기부상 어디 보면 되는가? 등기부상 어디 봐야 돼? 그죠? 을고 봐야죠. 그럼 을고에 우리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순위 대출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뭐가 있으면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선순위 채권을 다 말소시킨 다음에 선순위 채권을 다 말소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 저당권 설정을 함으로써 1순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은행에서는 여러분과 대출을 맺는 과정에서 약정을 맺죠. 여러분 약관과 약정 구분할 줄 아시죠? 약관이 있고 약정이 있죠. 약관은 뭐야 여러분? 약관이 약관이지. 약관은 모든 고객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거죠.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금 통장 보면 예금 통장 이렇게 보면 뭐 약관, 보험하면 뭐 보험, 약관 있죠. 그럼 그는 보험회사 모든 고객과 어떻게 하는가? 모든 고객과 내용이 똑같이 적용하는 거고, 약정은 1대1로 계약을 맺는 걸 약정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출 약정을 맺는 거에서 어떤 약정이 들어가냐면 대출 실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채무자 의리부담하기로 한다고 약정이 써져 있다고. 약정의 근거서. 그러면 대출 실행에 따른 비용에서 바로 뭐가 나오고 인지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법무사 대행 수수료 나오고 저당권 이거 설정 수수료 나오겠죠. 저당권 내 설정.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부담시키는가? 채무자 의리증거시키다. 원래 누가 내야 되는 건데 은행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일종의 뭐야 여러분? 갑질이죠. 갑질. 아니 여보시오. 등록면허세는 등기명의자 은행 당신이 내야 되는 건데 왜 나보고 내라고 그래? 나 공인중개사야. 딱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래? 가. 잘났다 이씨 가. 그럼 어떻게 돼? 뒷수습하셔야죠. 농담이야.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대출 받으려는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전액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빠지는 거죠. 일부 빠진 게 바로 뭐냐면 요 등록면허세라든지 법무사 대행수수료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돈은 누가 냈어? 채무자가 냈죠. 그렇지만 우리 지방세법상 납세무자는 채무자야 채권자야? 채권자죠. 그래서 이게 실은 현재 몇 년 됐죠? 10년 이상 됐네요. 이게 대법원 가갖고 패소가 됐고 은행이 패소가 됐고 지금은 은행에서 다 부담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대출금을 갚으면은 나 대출금 다 갚았어. 그럼 은행에서 여러분 뭘 받아야 되냐?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그래야 돼.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그랬고 그 발급 받아서 등록면에서 얼마 내고 6천 내고 영수증 들고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이제 뭐야 되는 거야? 말소 등기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담보 제공한 부동 설정된 뭐를 저당권에 어떻게 돼? 말소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은행이 그걸 다 해줘. 은행이 해줘. 은행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건데 채무자가 말소 등기했는데 요즘은 은행이 그동안 우리 은행에다 뭐 내느라고 대출금 이자 내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요즘은 은행이 다 서비스를 해줘. 그래서 은행에서 말소 등기해주고 등기부를 보내주면서 뭐라 하냐면 한마디에 혹시 또 추후에도 뭐가 필요하면 대출이 필요하면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아주 공손하게 얘기를 할까. 요즘 은행에 가면 대출 받는 사람이 갑이야. 왜? 은행에 수익을 창출해 주는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예금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예금을 많이 해서. 예금 많이 해주는 사람 때 뭐 가계부도 갖다 주고 뭐 저금통도 갖다, 이거 옛날 얘기네. 가계부 뭐 달리 이런 거 막 갖다 줬어. 근데 요즘은 은행에다 예금하는 사람은 별로 은행이 좋아하진 않아. 그건 왜 그러죠? 은행이 오히려 이자를 줘야 되니까. 근데 대출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빵긋 웃으면서 앉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은행에서 막 대출 받으라고 연락 안 와? 이것들이 이씨 남양주를 뭘로 알고 이것들이 이씨. 제가 연락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대출 받으러 왔다면 아주 친절하게 해줘. 제가 근무할 때마다 주택자금 대출 받으러 왔다면 거기에 준비된 서류 준비해 갖고 오세요. 그러고 그래서 맨날 불친절 직원이 제 이름이 맨날 나왔어요. 바쁘니까 뭘 자꾸 물어보는데 대답할 시간은 없고 거기 준비된 서류 목록표들을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그러면 딱 찍히죠. 자 갑시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등록 면허세 납세 묻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뭐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등기 명의자만 찾으시면 돼요. 예. 자, 근데 거기 기본 통칙 좀 보죠. 기본 통칙에서 여러분 거기 납세무가 있는 경우 23-1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그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언합으로 환급할 수. 자, 동그라미 있다 없다. 없다. 여기가 포인트야. 여러분 공부할 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엄한데 외우신 분 있어요. 가끔 하다 보면. 결론 1번에서 출전이 건드릴 수 있는 데는 어디야? 마지막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여길 건드린단 말이야. 그 건드리는 애 보면 항상 평소에 표시해놓고 잘 보셔야 되는 거 습관을 들이셔야죠. 일단 뭐가 이루어졌어? 등기 등록이 됐어. 그래서 그 등기 등록에서 이미 뭘 냈어? 등록면허세를 냈어. 근데 그 이후에 원인행위의 무효나 취소로 그 등기 등록이 어떻게 됐어? 말소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환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왜 안 해주냐? 등록면허세는 무슨 죄니까? 형식주의니까. 일단 등기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잖아. 그에 대한 수수료를 낸 거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환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이거 출제 살짝 뭐로 바꾼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있다 없다 해도 그냥 그리고 나중에 왜 이렇게 답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자 2번은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시는데요. 1번이 더 중요해. 2번보다는. 2번은 한번 보죠.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여기 밑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당연히 등록면허세 뭐죠 여러분? 비과세. 그런데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이나 가등기나 압류등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뭐가 있거나 밑줄 대위적 등기가 있거나 또는 성명의 복권한 소유권의 보존 일체 채권 밑줄 다시 일체 채권자 대위적 등기가 있으면 그 채권자 대위적 등기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누가 동그라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과세 갑시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뭐 개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자, 일단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밑줄자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 지방세 공부할 때 여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꼭 같이 나와 한 묶음으로. 그럼 요 한 묶음 나올 때 얘들은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왔죠? 외국정부. 또 누가 나왔죠? 주한국제기구. 밑줄 3개 쳐야 돼요, 여러분. 자,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취득하는 등록이나 면허는 뭐다, 여러분? 비과세죠. 옆에다 적으세요. 취득세와 똑같죠? 요거는 취득세도 똑같이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죠. 다만 여러분 외국 정부가 나면 항상 뭐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상호주의. 상호주의. 니네가 비과세, 우리도 비과세. 니네 과세, 우리도 과세.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라고 했죠. 시켜. 네가 시댁에 잘해야, 꼭 그랬구나. 네가 처갓집에 잘해야 나도 시댁에 잘할 거 아니냐. 맨날 그 얘기해. 나쁜 사람이죠. 뭐 조건을 걸어 그냥 하면 잘하면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이상해. 하여튼 딴 데서 먹혔던 멘트가 여기 오면 잘 안 먹히네. 남양주 오면은. 자, 이것도 하여튼 뭐 지역적 특색으로 볼 수 있겠나요? 자, 갑시다. 1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 밑줄 법원의 촉탁. 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법원장이 등기소장한테 야, 예명을 등기지 말라고 촉탁하는 거니까 비과세.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특징이 있죠. 자, 2번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 행정 절차의 변동에 따른 등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의 차고 및 이와 유사한 사료나 등록으로서 자,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지번, 계량 단위. 자, 밑줄 마지막이 중요한 거. 단순한 뭐 표시사항에 대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표시사항 주로 어디 기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표제부에 주로 기재가 되는 것들이죠. 표제부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회복, 경정 등등은 뭐다? 비과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량 단위 변경 이거 일개 개인이 하는 등기가 아니죠. 자,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130년 동안 사용하다 지금 법정 계량 단위 바꾸겠다 이런 말 나오죠. 또 연락 안 왔어? 연락 안 왔어? 킬로그램 이런 거 바꾸겠다 그랬잖아. 남영지를 못 벗어오는구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여러분 우리 법정 계량단위 뭐가 있었죠? 건축물일 때? 토지나? 평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몇 평 그랬잖아. 18평, 5호, 뭐 25평 뭐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이 평이 자 뭘로 바뀌어버렸어? 제곱미터로 다 바꿔버렸잖아. 그러면 평으로 기재가 됐던 게 제곱미터로 바꾸는 거죠. 그런 등기는 뭐라는 얘기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3번이 제일 중요해. 등록 면허세에서 만약에 비과세를 한다면 3번이 제일 중요하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및 부지로 사용된 토지에서 자, 밑줄 여러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묘지가 잘 뭔지 모르겠다 오세요. 묻어버리면 되죠, 그냥. 그래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 여러분 뭐야? 비과세. 근데 기억나시나요? 취득세는요.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되는데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했죠, 여러분? 네,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지난주 걸 물어봐 시켜?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특례세율 2% 과세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 거 물어봐서. 물어봐야죠, 자꾸.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한번 정리해야 돼. 공부상 지목이 뭐 묘지 인 토지. 자, 요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를 할 때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소유에 대한 재산세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요. 취득세는 특례세율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2%. 그러나 요에 대한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요것 좀 구분해달라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서 취득세는 특례세를 2% 과세하는 데 반해서 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뭐다고 여러분? 비과세.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칙 한번 보죠. 시험에 나올 만한 통칙이 바로 기본 통칙 1번 잠깐 볼까요? 1번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이 등기나 등록을 한 재산. 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 등록 밑줄. 요거 누가 지금 압류 때린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때린 거죠? 얘가 지방세 체납했다고.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하니까 강제회수 절차를 받게 하는 거죠. 강제회수 절차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압류죠. 네. 이때 압류를 할 때 그 압류 등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왜? 과세관청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 압류 등기 때리니까 이 지방세 체납자가 어휴, 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 딱 들어줘. 압류 등기는 어디 보면 나와? 등기부 표제부 갑구을구. 압류 등기는 표제부 갑구을구 어디 때려요? 갑구에 때려야 되죠. 갑구. 왜냐면 압류는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내용이잖아. 그죠? 예.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압류 등기 딱 들으면 채무자 입장에서 겁이 나죠. 그래서 지방세를 어떻게 해? 납부하겠죠. 납부를 하면 이제 소멸되니까, 담보사고 소멸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압류했던 거 어떻게 해줘야 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압류 해제 밑줄. 압류 해제 등기 등록. 역시 뭐다는 얘기 여러분? 비과세다. 그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과세 표준 갑시다. 4번. 자, 거기 양가 1번.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표준 있죠? 자, 취득세와 똑같죠? 다만, 취득세는 무슨 당시면? 취득 당시 가격인데 여러분, 등록에서 무슨 당시죠? 여러분, 이줄 등록 당시. 요거 맞춰야겠죠? 자, 기억나시나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뭐였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의. 이거 뭐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지금 해갖고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제가. 다 알고 계신 거.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요거를 뭘로만 바꿔주면 된다고 여러분? 등록 당시로. 예. 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무슨 세니까? 행위세니까 다 어느 시점에 여러분 여기? 행위 시점. 그 상태 물건이 뭐야 여러분? 가액을 과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요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 3가지.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여러분? 3가지. 뭐와?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 특례. 이거 꼭 기억나셔야 돼요, 여러분. 원칙은 뭐죠, 여러분? 누가? 취득자가 뭐 한 가액이에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죠. 근데 예외가 있죠. 요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뭐죠? 무신고. 또는 신고를 했는데 무서워서 시가 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했대. 무슨 신고? 과소신고. 그럼 이럴 때는 과표는 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바뀌죠. 그런데 그 취득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과표가 뭐가 됐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연부 금액을 과표를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요거를 그대로 얼룩 끌고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를 끌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등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원칙과 예외와 특례는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똑같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은 바로 양가리번 과세 표준의 적용,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미 어디서 봤던 거가 똑같기 때문에 취득세와 봤던 거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고요. 시험은 양가로 2번이 나오죠. 특히 동그라미 1번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과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어느 당시 여러분? 등록 당시야? 취득 당시야. 취득세일 때만 취득 당시 우리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뭐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가액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달라졌다. 여기 밑줄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라졌답니다. 그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변경된 가액. 변경된 자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그걸 출전에 자꾸 얼른 몰고 가. 변경 전 가액으로 몰고 가면 여러분 어머 하고 잡아내야 돼.
변경전 가액이야, 변경된 가액이야? 변경된 가액. 한 글자예요, 여러분. 한 글자. 그게 고사장에서 보여야 돼. 한 글자 잡아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잡아야죠. 잡기는 개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당시, 등록 당시에,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어느 당시에, 등록 당시에 몰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여러분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학계론에서 감정평가할 때 좀 들어보셨나요? 학계론 할 때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할 때 여러분 했잖아. 감가상각 특히 하셨죠? 응. 자, 그런 사유로 가격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달라졌대. 그러면 이때 등록물에서 과표는 뭐라 그러고요? 변경전 가액이야? 변경된 가액이야? 변경된 가액이죠. 변경된 가액. 이 경우 변경된 가액은 등기일이나 등록 현재 뭐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한다. 아주 중요하더라서 등록면에서 과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 끝난 다음에 합시다. 등기 끝난 다음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자,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게 밑줄. 채권 금액을 과세표라는 경우 우리 여러분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경우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4쪽. 34쪽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자, 부동산 등기 박스, 세율 박스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4가지 나와 있죠? 이때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채권 금액 있죠? 요거 아주 중요한데. 자, 이렇게 채권 금액을 과세표라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4가지.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4가지 있죠? 이거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나요?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웁니다. 적용, 압쳐. 자, 저당권 할 때 저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경매 신청할 때 경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가압류할 때 압자. 그 다음에 가처분할 때 첫자. 그 뭐야 여러분? 이게 적용, 압쳐.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적용, 압쳐. 이 4가지일 때는 과세표를 뭘로 하라고요,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경우는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다 여러분? 적용, 압처. 악처가 아니야. 압처야. 악처는 자고 있겠죠. 그래서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뭘 과표를 하라고 여러분? 채권 금액. 자, 그런데 다시 왼쪽으로 앞쪽으로 넘어옵니다. 33쪽. 33쪽 다시 오셨고 2번.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쳤죠? 그걸 적어놓으세요. 이게 적용 압처죠. 적용 압처 적어놔. 그래서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는 과표를 뭘로 하라고 여러분? 채권 금액. 근데 문제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대. 밑줄.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이게 조건이야? 그럼 위에다 적어보세요. 있을 때는. 여긴 지금 조건이 없을 때 나왔죠? 그럼 위에다 적어보라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때 그 채권 금액이야. 있을 때는 그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그게 없을 때가 문제가 되죠. 그럼 그때는 뭘로 알아야 하면 밑줄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이건 등기법 할 때 아마 좀 배우셨을 거고 채권이 목적이 된 것의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채권 최고에. 여러분 이 채권 최고 어디서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특히 민법에서 뭐 할 때 여러분 저당권 중에서도 무슨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 설정할 때 그러면 개별 저당 안 합니다. 다 근저당으로 합니다. 이때 은행에서 근저당권도 담보 책임 범위에 따라서 여러분 포괄 근저당이 있고요. 한정 근저당이 있고 그런데 자, 민법 할 때 이런 얘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포괄 근저당, 한정 근저당 말 안 들어가? 은행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근저당은 지금 현재 채권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안 됐죠. 얘는 미래 장래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잖아. 그래서 얘는 결산기간을 정해놓고 결산이 돼야만 결산기가 돌아야만 채권 금액을 확정시키는 게 특징이 있죠. 예.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할 땐 채권 최고에 여러분 채권 최고에 어떻게 결정하죠, 여러분? 채권 최고액은 뭐 대출금에다가
예. 은행에서 내부 규정에 설정된 저당권 설정비를 곱하죠.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할 때는 110%, 주택 외에 다른 뭐 기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그러면 이처럼 뭐 120% 이렇게 은행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럼 뭐를 말하냐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1억을 기표해. 얼마 기표한다고요? 1억. 그럼 1억 대출금 기표할 때 저당권은 얼마 설정하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은행은 1억 대출금 할 때 1억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비는 자 주택담보대출 몇 프로? 110%. 그럼 얼마 설정한다는 얘기야? 1억 1,000만 원 설정한다고. 그럼 은행은 얼마까지? 1억 1,000만 원까지 뭘 행사할 수 있는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 가장 주된 목적은 뭐야 여러분? 우선 변제권이죠. 이게 뭐가 됐을 때? 경매 경락이 됐을 때 그 채권 금액에서 내 거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채권 최고의 요거를 과표를 하라 그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봅시다. 결론 내겠습니다.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뭐 적용 압처. 근데 이때 채권 금액이 뭐하면 없으면 이때는 뭘로 과표를 하라 여러분?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표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3번, 4번은 여러분 읽어만 보시고요. 3번과 4번은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당구장 있죠. 등록면허서상의 등록면허서의 신고서상의 금액과 공부상의 금액이 어떻대? 다르대. 그 우리 등록면허서 무슨 주니까 형식주니까 어디가 되는가 당연히 공부상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통칙에 나와 있던 내용으로서 2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어디 가냐? 세율 갑시다. 이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부동산 등기 세율 박스 나와 있죠? 별표 3개인데 요거는 조금 10분 쉬었다 갈게요. 예.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